하여튼간 저희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2011년도 재활병원 증축을 하면서 그 재활 쪽에 4차 산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요. 그 일환으로 로봇 치료기를 해외에 유수의 로봇 치료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면서도 계속 좀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개발이 좀 더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요번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보급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요번에 그래서 국산 로봇 재활 로봇 치료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들에게 국산 재활 로봇 치료기를 소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 로봇을 같이 접속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 재활 로봇에서는 크게 훈련하는 로봇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외골격형, 또 하나는 이 발판형으로 나누는데요. 모니워크 같은 경우는 발판형에 해당되는 거고, 엑소워크 같은 경우는 외골격형에 해당됩니다. 발판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외골격형하고는 달리 그 발판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환자분이 좀 더 체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환자분이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외골격형에서는 이렇게 발이 충분히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발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발판형으로 하게 되면 그 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걷는 것과 똑같은 지면 발발력, 지면과의 관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판형의 경우에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또 한 가지는 환자분이 좀 더 보행 속도나 보행 패턴, 양상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엑소워크 같은 경우는 엑소스케이탈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지만, 기존에는 외국 제품과는 달리 지면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라운드에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외산 외골격형 그 재활 로봇의 경우에는 보통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에 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발판형 같은 경우는 보다 많은 환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뇌졸중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척수 손상 환자뿐만 아니라 또 근육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성인 내성마비라든지, 아니면 파킨서니즘 환자라든지 등등 보행 능력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걷지 못하는 환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국산 로봇 재활 로봇 정도는 아직까지 세계 수준의 뭐 100%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 사업을 통해서 서로 개선할 부분들을 서로 디스커션하고, 또 개선할 부분들을 만들고, 또 알고리즘을 만들고 적응증들을 개발을 한다면 좀 더 그 업체에서도 좀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재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거는 뭐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로봇이 진짜 재활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로봇인가 하는 부분에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걷는데 힘이 근력이 한 60% 정도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환자한테 60%의 근력을 끌어내면서 40% 정도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와주는 정도를 잘 얼마나 환자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센싱하고 그걸 도와주는 양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클로즈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좀 더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모습들, 그리고
효과가 좀 더 기존의 치료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행 재활 로봇 같은 경우는 메타아나리시스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고 그 연구 중에서 그걸 다 종합해서 판단건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다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보행을 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확률을 2배에서 3배 정도 올리는 걸로 다 이미 입증이 다 됐거든요. 입증이 됐는데 이것을 알고 재활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 병원에 사서 구매를 하고 그거를 환자들한테 적용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로봇 기계가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비싼데 기존에 있는 수가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수가가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고 그 개발이 돼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 수가를 받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재활 병원에 계신 분들,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 재활에 종사해서 장애인을 보시는 각 기관에서 구매를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 구매를 한다면 결국에는 국내에 재활 로봇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지금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도산할 유지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장애인 중에 가장 원하는 게 본인 스스로 걷고 싶어 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희망을 이런 수가가 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에서도 4차 산업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로봇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진흥원을 만들어서 보급 사업을 하고 환자들한테 한번 적용해봐라. 그리고 뭐 기술을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라. 한편에서는 열심히 잘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기술하고 똑같아. 그러니 수가는 하나도 없어. 그냥 기존에 있는 거대로 해. 라고 하면 엇박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엇박자가 해결이 되고 서로 환자분들한테는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국산 로봇 업체뿐만 아니라 로봇에 관여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장애인 환자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장애인 환자분들한테 우리 기술도 알리고 좀 더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존에 있는 치료는 치료사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숙련이 잘 돼 있는 치료사는 그만큼 더 치료를 잘 해줍니다. 하지만 숙련되지 못한 치료사는 치료를 잘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죠. 하지만 로봇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분이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환자분이 일어서 걷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사 한 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요. 특히 정말 몸을 가누기가 더 어려우신 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사가 2명, 3명이 붙어야지 겨우 환자분을 세우고 또 걷는 연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사 한 명이 조작만 하면 환자를 안전하게 넘어짐이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재활 치료하는 프린시플이 신경 생리학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바스체 치료다, 아니면 중추신경계 치료다, PNF다, 이런 치료들이 다 신경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 그것들보다 요즘에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치료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태스크 오리엔티드라는 건 똑같은 행동을 태스크를 반복을 해서
그거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로봇은 계속 무한하게 반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들한테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계속 받아왔지만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한 번도 무슨 도움을 받든 간에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하던 환자분들이 이 로봇 치료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로봇의 도움을 받았지만 도움을 받아서 걷는다 라고 하면 그 환자분의 그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고요. 그 환자분이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재활을 통해서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심리적인 지지, 그리고 자신감, 희망, 그런 것들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로봇 치료의 제일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람의 할 일을 좀 더 줄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혁명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차 산업도 그런 부분이고, 4차 산업 중에 그래서 로봇, AI, 버추얼 리얼리티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재활 분야에서 4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활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력 중심적인 치료를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거의 치료사하고 환자 1대1의 관계로 거의 대부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 디펜던트예요. 그런데 4차 산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로봇 치료나 로봇 치료와 함께 지금 개발되고 있는 가상현실 치료들이 만약에 이렇게 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면 정말 환자분들한테 좀 더 잘 표준화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좀 더 인력에 디펜던트한 것에서 테크놀로지컬한 기술에 디펜던트한 걸로 좀 더 바뀔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 로봇도 재활 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앞으로 재활 공학, 특히 로봇이 발전을 하려면 공학자, 그리고 의학자, 그리고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환자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기술도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잘 적정한 테크놀로지를 잘 적용을 한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정말 쓸모 있는 그 로봇 기계를 만들어서 좀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